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19번 경찰에 신고한 아내 일부. 저는 36세 남자입니다. 2018년 6월경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모임에서 만나 열정적으로 대시를 하였고 여자친구는 결국 나의 진심을 알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친과 장거리 연애 중이었는데도 즐거웠으며 경제적 씀씀이도 적당히 제가 7, 여친이 3 정도였죠. 100일이 조금 지난 시점 9월 초에서 이미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넌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어? 난 결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은 안 해봤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해서 좀 더 유지하고 싶어. 뭐 3년 후쯤이라면 생각해볼 정도? 그래? 나는 그때가 되면 38이나 39 되어서 너무 늦은 상태인데 뭐 지금 좋으니까. 데이트가 끝난 이후에 우리 만남은 어차피 여자친구랑은 결혼은 힘들겠구나 때문에 왠지 모를 서먹함이 계속되었죠. 이후 저는 개인 모임에서 단톡방에 땡땡 모임을 주최하였는데 참석자가 한 명만 오게 되었죠. 그 여성이 지금의 저의 와이프입니다. 굳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까지 온다면서 보게 되었고 또한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선물까지 준비해온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에 굳이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고 싶지도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잘해주기에 그냥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애인이 있지만 결혼 전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기에 마음이 붕 떠있는 상태였죠. 이후 3차례 정도 식사와 술자리 정도 했을 무렵 결혼 관련해서도 의견이 잘 맞았었고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죠. 현재 여친이 있는 상태이며 여자 쪽에서는 결혼 생각이 없는 상태라서 연인 관계를 계속해야 될지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죠. 오빠 그러면 나는 오빠가 너무 좋고 결혼까지 해도 좋을 것 같아. 오빠 결정에 따르겠는데 나는 더 기다려줄 수가 있어. 2주 정도 뒤에 알려줘. 알았다. 내가 결정하고 정리를 하거나 2주 정도 시간을 줘. 그 뒤에 내 결정을 말해줄게. 그 이후 저는 여자친구에게서 결혼 전제가 아니라면 계속 연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통보를 하였으며 그 여자친구는 금세 눈물을 흘리더니 나는 오빠랑 아직 결혼 생각을 못 해봤을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오빠에게 확답을 줄 수는 없어. 나한테 조금 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 사실 현재 와이프에겐 2주를 말했고 여친은 한 달을 말했습니다. 주관적인 성향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전 현 여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났을 무렵 헤어지자고 말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약 2주 정도는 의미 없는 여친과 연락을 하였고 한 달이 되었을 무렵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별을 한 번 더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친은 울면서 매달렸으나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 와이프와 교제가 시작되었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와이프는 임신과 동시에 제가 사는 곳에 동거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물었으며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습니다. 교제 이후 한 달 반 만에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어차피 결혼 준비하던 차라 와이프의 권유에 응했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거를 하다 보면 같이 자게 되는데 제가 잠든 사이에 저의 카톡 내용을 훔쳐봤다는 겁니다. 전 여친과 헤어진 과정의 기간이 2주라고 말해놓고선
그 뒤에도 따로 연락했다는 것에 따졌으며 뒤통수 친 거라며 화를 내었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 여친을 그래도 너보다 오랫동안 만난 상태였고 최대한 존중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헤어질 거 마음먹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2주 더 기다려준 것이다 라고 말이죠. 차단이며 연락처며 전부 보는 앞에서 지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몰래 핸드폰을 훔쳐보기도 했었고 매번 똑같이 오빠가 또 연락할까봐 그런 거야 라며 맞받아쳤죠. 어쨌든 임신한 상태이기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며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당시 현금 300만원 뿐이었으며 저는 할부금 약 1000만원 정도 남은 차 한 대랑 집 보증금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고 둘 다 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상태여서 결혼은 미룰 수 없는 상태였으며 1월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 대략 1000만원 가량이 들었고 웬만한 거는 카드 결제로 했죠. 결혼식 이후 축의금이 들어왔습니다. 사전 협의를 했는데 부모님 손님은 부모님께, 친구 손님은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A지역에서 했어요. 저는 A지역 출신, 와이프는 B지역 출신. 남편인 저는 대략 식비 빼고 순수 700만원 정도 가량 남았었고 와이프는 친구 3명 약 20만원 정도, 그리고 부모님은 대략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으로 결혼을 한 것이기에 어머니 축의금 대략 100만원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미안한데 엄마, 나 결혼 빚내서 결혼한 상태라 아이도 있고 해서 축의금 들어온 거 새 가정을 위해서 써도 되겠어요? 그래, 그래라. 안 그래도 결혼하면서 해준 것도 없는데 괜찮다. 당일 후 축의금 정리하는데 확인하니까 와이프 친구가 3명이 왔고 축의금이 20만원입니다. 그것마저도 얼마 안 되는데 장인어른께서 모두 가져가신 상태. 그래서 실제로 저희 축의금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기 네 축의금은 없네? 장인어른이 다 가져가신 거네? 오빠, 사전에 친구 축의금만 우리가 가져가기로 한 거잖아. 내가 3명밖에 안 와서 식비로 그냥 낸 거고 오빠 쪽 부모님 좀 드리고 나머지 우리가 하면 되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엄마 손님 거 100만원 빼면 솔직히 다 내 손님인데 너는 3명이고 금액 차이도 심한데 이건 좀 너무 아닌 것 같다. 나도 이거 큰 금액은 아닌 거 알지만 그래서 빚내서 결혼한 건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설득해서 축의금 다 들어온 거 내가 쓰면 안 되겠냐고 양해까지 구했다. 근데 니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하면 니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그게 얼마나 됐던 간에 나는 이미 말한 상태이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지 마. 결국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며 신혼여행도 망쳐버릴 것 같아서 참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그리 겉으로는 웃었지만 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이후 2-3달이 지나고 많은 것을 깨달았죠. 와이프가 전업주부이고 임신 중이라 예민한 상태입니다. 청소 전혀 안 해요. 심지어 한동안 지켜봤더니 매트리스 구석에 2주 전에 휴지가. 요리는 잘해요. 요리만 하고 설거지나 주변 정리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죠. 경제관념은 돈을 벌지 않으나 필요한 거 있으면 대부분 박스째로만 사고요. 박스로 사면 가격이 싼 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아껴 쓰진 않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가족, 우리라는 개념이 없고 희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의부증이 있어요. 모든 일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러한 문제들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게 적당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말싸움 중에 또 전 여친 이야기를 꺼내기에 그만 좀 하라고, 이젠 정말 연락도 안 하고 모른다고 말해도
본인은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말했죠. 네 결혼 전에 밤 11시쯤 돼서 남자한테 전화한 거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어차피 결혼도 했고 알아서 잘 정리할 거라 믿었기에 굳이 언급을 안 했다. 니는 남편이 니를 믿고 배려해주고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니 생각이 오로지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 계속 언급하면 무슨 이득이 있냐? 이제 그만 좀 하자. 너도 그렇게 잘한 거 없잖아. 그랬더니 오빠 만나기 전에 끝난 사이야. 그 사람 오빠 만나기 전에 섹스 파트너로 7년 정도 지냈는데 이젠 그런 거 안 한다. 적어도 오빠처럼 나 만나는 동안 굳이 그 사람 배려한답시고 뒤통수 치지는 않았어. 오빠는 나 만나고 나서도 그 사람이랑 연락한 거잖아. 네, 와이프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사이였으니 무슨 일이 있었던지 과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나는 100일가량 약 4달 연애한 거랑 7년이랑 잘못된 연애에 대해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다툼이 퇴근 이후 오후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언성이 높아졌을 때 욕도 하게 되었죠. 대략 12시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와이프가 겁이 난 건지 경찰서에 전화를 했었고 욕설을 했다며 겁난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형사분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그냥 신고 접수를 할 거냐고 물어보니 와이프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형사분이 구름과자 먹자고 하였죠.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더니 사소한 일에 원래 다들 신고 접수도 들어오고 그런다. 임신 상태이면 예민해져서 무조건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니 남편이 이해하고 아기한테도 좋지 않으니 더 이상 대화하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말라. 와이프가 접수는 안 한다고 하니 조용히 주무시고 내일 차분할 때 기분 맞춰서 풀어라. 그렇게 전 다시 집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새벽 2시까지 일방적으로 와이프 입장만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이라 몸이 피곤한 상태이고 저녁도 못 먹은 상태에서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나 정말 못 견디겠다고. 그제서야 불 끄더니 앉아만 있더군요. 전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죠. 아침 7시쯤 나를 깨우더니 같은 이야기, 잠을 잔 건지 못 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반복하다가 11시가 되어서야 결국 또다시 욕설 언성을 높이며 시발 미친년아, 너 같은 년이랑 못 살겠다 말하면서 캐리어에 와이프 옷을 던지며 집 나가라고 했습니다. 울더라고요. 결국 와이프는 폭력을 썼다며 장모님께 연락하더군요. 결국 장모님이랑 약 30분가량 통화를 하였고 전 참을 만큼 참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말했습니다. 와이프는 산모 우울증 있는 것 같다며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장모님과 대화하는 내내 저는 울고 말았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자네 힘들 거 알고 있으니 자네 탓할 생각 없네. 내가 딸이 중2 때쯤 이혼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꽤 컸나봐. 자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걸 수 있네. 그리고 첫째한테 치이고 셋째한테 치이고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울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숨만 쉬었습니다.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퇴근하고 반복이었죠. 와이프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청소는 미흡하고 저녁 요리만 하고 핸드폰은 여전히 감시하고 전화를 받지를 않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합니다. 부재중 몇십 통, 카톡 몇십 통. 퇴근하면 무조건 전화하라고 하며 이런 식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2달 뒤 터져버렸고 욕설을 하게 되었죠.
또 112 신고, 한 달 뒤 또 사소한 일로 꼬투리 잡고 3-4시간 동안 말싸움 끝에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때렸더니 또 신고, 112 신고, 또 보름 만에 말싸움 끝에 새벽까지 말다툼 하다 주인집에서 와서 말리고, 반복이었습니다.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데, 들어보면 결국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말이 맞다, 본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을 말하면 맞는 말을 해도 결국 오빠가 언성 높이면서 말했잖아, 욕도 했잖아, 난 이미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아니, 솔직히 제가 언성 높이기 전에 1시간은 그냥 들어보고 대화를 해봅니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의 생각은 이랬다는 것에 전혀 이해를 해주질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었죠. 경제적으로는 저 혼자 돈을 벌었고 중소기업 과장급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저는 월급 받는 걸로 카드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으며, 옷이나 신발 일절 사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용돈은 15만원, 거의 담뱃값, 그러던 중 딸이 태어났으며, 산후조리는 2주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돈도 없는데. 저는 일주일은 산후조리하고 일주일 정도는 도우미 불러서 하자, 하지만 본인은 몸 망가진다며 2주를 원했고, 장모님이 알고서 결국 장모님께서 100만원을 주셨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힘드니 퇴직금을 미리 당겨받아서 수술비 마련하고 주택 청약에 당첨돼서 겨우 빌라로 이사할 수 있었죠. 이사비용 보증금 마련, 그거 둘 때문에 퇴직금 1년치 미리 받았습니다. 전 내 딸이 복덩이라 생각합니다. 딸이 태어나서부터는 일이든 집이든 뭐든 잘 풀렸거든요. 이때까지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었고, 딸을 위해서라면 참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다시 와이프는 산후 100일 정도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집안일은 손 놓고 아기만 돌보았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둘째는 없다. 나는 이런 일 2번 다시는 못한다. 산모 우울증, 산후 우울증은 일일이 본인 입으로 달고 살면서 손 놓는 와이프. 주변 지인들은 100일만 지나면 성격이든 예민함이든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아기를 위한 물품을 산다며 이것저것 삽니다. 가격은 저렴해요. 하지만 박스째로 사버리는 게 문제죠. 제가 버는 돈은 세후 200 중반 정도 법니다. 카드값, 관리비, 차 할부, 대출 할부, 개인 카드, 통신비, 식비 다 포함해서 4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커피, 담뱃값 15만원 쓰는데요. 말해도 안 통합니다. 결국 제가 경제권 다시 가져왔죠. 한 달에 130만원, 식비, 임대료, 관리비, 가스비 해결하라고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마이너스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개모임, 친구이며 부인까지 다 해서 5명, 20년 정도 됐고요. 겨우 1년에 한 번 모입니다. 제 고향에서. 저는 B지역에서 살아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간다는 말은 안 하는데 자꾸 트집을 잡으며 불편하다는 내색을 합니다. 결국 2시간가량 짜증만 내다가 말을 합니다. 오빠, 나랑 싸운 거 가끔씩 친구들한테 말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는 게 당연히 불편하지. 굳이 가야 돼? 내 평생 친구이고 요즘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다녀오자 라고 하니, 그냥 난 불편하고 어색해, 그런 식으로 약속이며 다 잡아놓은 걸 신랑이 하다가 새벽까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것마저도 이해도 못해주고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씨발 가지마. 안 가. 씨발. 아니 간다니까? 근데 불편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안 불편하게 잘 지내고 있도록 말한다니까. 오빠 저번에 부산 갔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 논다고 나 별로 안 챙겼잖아. 결국 이 말을 4시간이 지나서야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전 어쩌라는 거죠? 왜 말을 돌리는 거죠? 알았다. 챙길 테니까 그만 얘기하자. 그날 이후로 전 각방을 원했고 그렇게 한동안 각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방 생활을 몇 달 동안 하였고 그 와중에 부인은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거절하기 바빴습니다. 와이프는 달라진 것 없이 생활하였고 이제는 짜증을 부려도 저는 감정 없는 대답만 했습니다. 쓴소리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싸우는 거에 지쳤거든요. 저의 일상은 일하고 퇴근 후에 아기 목욕시키고 로션 발라주고 옷 갈아입히고 집안 정리하고 빨래나 빨랫감 널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설거지, 집안 어지럽힌 것 정리하기, 와이프가 저녁 준비하는 동안 아기랑 안아주면서 교감하고 등등. 그러다가 잠듭니다. 주말에는 와이프가 외식이나 가고 싶은 곳 말하면 같이 가주고 어린이 수영장, 산책로 걷기 등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땡땡 마트나 장 보러 가는 곳에 항상 같이 운전해주면서 이동했고요. 아침 식사나 이런 거 일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아침에 토스트 5번 정도 챙겨주더군요. 와이프 일상은 남편 출근 이후 아이에게만 전념, 퇴근 후 집안 상태는 아침에 출근한 상태 그대로. 그냥 핸드폰으로 드라마, 애니메이션 본다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뒷운전자가 제 차를 박아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편이 100% 잘못이었고 평소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더 안 좋아졌었죠. 병원 입원 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침 시술을 받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회진 받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물리치료 받고 실제로 병원이 커서 조금이라도 늦게 가게 되면 1시간 이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찌뿌둥한 몸으로 아침 8시 일어나 씻고 조식 먹다 보니 침 시술 시간이 되어 급하게 이동했죠. 10시쯤 카톡이 옵니다. 오빠, 침 맞으러 가면서 회진 끝나고 연락할게 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병원에 있는 거 힘든 거 아는데 방해하기 싫은데 깼다가 다시 잔 거 깨운 게 되잖아. 그래 미안해. 몸이 지쳐서 생각 못했네. 하나만 물어보자. 혹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면서 나랑 애한테만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똑같은 거야? 나는 가족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데. 뭐라는 거야? 아침에 아무 연락도 안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더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 컨디션도 너무 안 좋고 밤새 허리랑 목에 통증 와서 밤새 설쳤다. 오빠, 내가 너무 오빠한테 큰 걸 바랬나? 난 걱정되고 연락도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치료 받았는지 연락한 건데 나도 과하게 연락해서 방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나한테 너무 충격적인 단어였나봐. 내가 오빠 걱정하는 마음이 한심스럽다. 아 진짜 그만 좀 하라니까. 왜 그러냐? 걱정하는 거냐? 괴롭히는 거냐? 그냥 연락을 안 할게. 그냥 오늘은 오지 마라. 그게 낫겠다. 그렇게 전 핸드폰을 무시했습니다. 이후 카톡은 100여 개가 울렸고 부재중 전화는 20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결국 1시간 뒤 병원으로 찾아왔었고 2시간 정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다툼을 했었죠. 뭐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집착과 말꼬리 무는 것, 내 탓, 자기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는 등 그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해 사건.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가기로 오후 4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와이프는 내가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10시에 일어났죠. 1시까지는 출발하자라는 말과 함께 저는 20분 만에 샤워하고 옷 다 입고 아기 분유 먹이고 분유 믹 소독할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죠. 1시가 되었는데 저랑 아기 거 다 준비했는데 본인은 씻고 화장하고 등등 아직까지도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2시가 되었죠. 와이프는 너무나도 느긋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게 상식인데 장모님 보러 가는 건데 빨리 좀 준비하자. 너무 늦잖아. 이미 아기 것까지 내가 다 준비했는데 뭐 하는 거냐? 오빠는 자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난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분유 먹이고 달래고 놀아주고 그랬다고. 그리고 원래 여자가 준비하는 거 오래 걸려. 아니 그러면 아침부터 일어났으면 네 거를 먼저 준비를 하든 아기 거를 준비하든 하지. 내가 다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노? 분에 못 이겼는지 주방에서 큰 유리그릇 바닥에 깨고 거기다 들어눕습니다. 그렇게 또 오후 6시 되어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못 갈 것 같다고 말하더니 장모님도 그냥 괜찮다고 애 때문에 늦을 수 있다며 그냥 안 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전 자해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게 놀랐습니다. 2번째, 리모컨 던진 사건. 퇴근하고 운전하면서 와이프에게 퇴근한다고 전화했습니다. 오빠, 퇴근하고 바로 전화해야지. 왜 이제 전화하는데? 퇴근하다가 회사 사람도 옆에 있고 해서 통화하기가 좀 그랬다. 지금 가는 중이야. 아니, 퇴근하면 원래 바로 전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나도 저녁 준비 시작할 거고 그리고 퇴근하는 줄 알지. 그냥 따지지 말고 암튼 퇴근길에 전화했잖아. 일단 가는 중이니까 그만하자 하고 끊었죠. 집에서 노래 보고 있고 앉아서 또 대화하자고 합니다. 금요일이고 피곤한 상태라 배도 고팠습니다. 오빠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오빠 나랑 통화하면서 짜증내서 말하더라.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네가 원하는 대로 퇴근하면서 전화를 한 거고 어디 딴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따지고 싶은 건데? 퇴근하고 바로 전화하나 가는 길에 전화를 하나 뭐가 틀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가. 오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고. 아니 내가 원래 A지역 사람이라서 억양이 강하게 들릴 수는 있다. 근데 네가 따지는 것조차도 이상한 거 아니냐? 그냥 네가 들으면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내가 통화한 거 들려줄까? 오빠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말했는지? 네 여태까지 내랑 통화한 거 다 녹음하고 있었나?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 나는 기억력이 좋은데 오빠는 무조건 내 말이 아니라고만 하니깐. 블랙박스 보니까 친구랑은 통화할 때는 그렇게 히덕거리면서 기분 좋게 통화하더니 왜 나랑 통화할 때는 짜증만 내는데? 네 통화도 녹음하고 블랙박스까지 감시하고 있었나? 저는 모든 신뢰가 다 깨져 버렸다고 느꼈고 감시 또는 최소한에 대한 배려조차 받지를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분노에 리모컨을 벽에 던졌습니다. 그리고선 또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경찰분은 당신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신고할 거냐 말 거냐 묻습니다. 저는 따로 나와서 경찰분과 구름 과자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이 리모컨 던진 것조차도 죄라면 죄다. 하지만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그냥 정말 대화가 안 되면 그냥 피하세요. 집을 나가시던가. 같이 있으면 남편분 지금처럼 나중에 욱해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신고 접수가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법원까지 넘어가게 되었죠. 이후에 격리 조치로 2개월간 접촉 금지, 문자, 전화 등등 안됨, 1회당 벌금 5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명절날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고 아이도 못 보고 모텔 생활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조소기간 중에 만약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4개월 동안 보호관찰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평일날 직장 다니면서도 오후 2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타 지역으로 가서 교육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록도 남아요. 사장님께만 말씀드려서 겨우 양해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옆집 신고 사건. 당시 해외여행 가는 거 비용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의견 차이가 났었죠. 가지역 쪽 150 정도, 나지역 쪽 100 정도. 어차피 가는 거 가고 싶은 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고 가지역 150만 결정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료도 준비 다 하고 맛집 등등 다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자꾸 돈도 없는데 더 싼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며 주장합니다. 그냥 우리 합의했잖아. 날짜도 이미 얼마 안 남았어. 오빠 저번에 나보고 막 카드값 많이 썼다고 그래놓고 이런 거 가는 거는 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건 가족여행인 거고 네가 카드값 많이 쓴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한 거잖아. 안 그렇나? 그렇게 돈 많이 썼다고 막 뭐라 하더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냥 이렇게 또 싸울 거면 그만하자. 내일 얘기해. 나 그냥 잘난다. 그리고 작은 방에 가서 이불 덮고 누웠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며 30분 내내 이야기합니다. 대꾸 한마디도 안 했죠. 또 이불 걷어내고 덮고를 20번 정도 반복한 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만하라고 강제로 작은 방에서 밖으로 내보내면서 문을 닫고 잠궜는데 열쇠 찾아서 열고 또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오면 따라 나오고 구름과자 하고 있는데 애까지 업고 나와서 노려보고 있고 차에 타서 딴 데로 가려니까 차 앞에서 못 나가게 막습니다.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가 누우니 또 혼자 떠들고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 여친 이야기까지 또 꺼냅니다. 야 이 씨발아, 내가 지금까지 그만하자고 했지. 근데 진짜 독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니 내가 또 전 여친 이야기 꺼내면 진짜 이혼이라 했지. 씨발 진짜 니 방에 가라. 힘으로 방으로 데려가서 침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또 폭력 쓴다. 넌 똑같은 수락이야 라고 합니다. 그 사이 누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그렇게 또 조서를 꾸미고 재판까지 갑니다. 가중처벌이죠. 법원에서 판결은 6개월 가정상담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담 성실히 받았습니다. 아내도 같이 받게 되었죠. 상담사 결론은 이겁니다. 아내 쪽 중학교 때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한다. 자매간의 중간이기에 항상 손해를 보았다.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해서 주변보다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으며 칭찬을 받으면서 남편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타지에 있어서 친구나 지인이 없기에 의지할 곳은 남편뿐이다.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우울증과 애정 결핍이 있으며 병원에서 처방받으며 치료가 필요하다. 남편 쪽 어릴 때부터 외동으로 자라와서 혼자 결정 및 판단에 익숙해져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텨내는 의지가 강하다. 현재 생활에 지쳐서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부족하다.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고로 언행이 거칩니다. 폭력성이 노출될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대략 결혼생활 2년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법원도 다니고 가정상담도 기간만 약 10개월 받았네요. 특히 작년 연말 신고로 인해 2개월 격리 조치를 한 번 더 받은 상태에서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육아를 같이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여도 저에 대한 의심이나 신뢰관계가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죠.
장모님께 연락해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도 이제 감정을 느낄 시기라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큰다면 분명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거라 말씀드렸죠. 이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감시, 녹음, 블랙박스 확인 등 할 때마다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었고, 최소한 알아서 잘 하길 바라고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따로 지내서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외롭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키워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까지의 와이프의 행동들이 일반적이지 않다. 축의금, 생수, 자해, 개인주의 말씀드리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혼 합의서와 서류 등등 챙겨서 내밀었고 며칠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정말 오빠를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며 악을 쓰며 오빠한테 대들고 요구를 해야 날 바라봐준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오빠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나 틀렸다는 걸 알겠답니다.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죠. 아이를 바라보니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장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딸아, 너 남편한테 진짜 통화 녹음이든 블랙박스 감시든 그거 할 짓 아니야. 그거 아직도 하고 있었다는 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남편이 너를 싫어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짓이야. 절대 하지마. 네가 내 딸이라도 그런 짓 하면 싫을 거야. 그리고 집요하게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남자가 집안에서 편해야 밖에서도 제대로 일할 수 있어. 남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고 했었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응, 그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너무 힘들게 했었어. 정말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혼보다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같은 일로 벌어지면 정말 그때는 미련 없이 이혼하는 거다. 알겠지? 알았어. 그렇게 저는 평소처럼 육아, 일, 그리고 선입견 없이 대하려고 하였고 합방도 다시 시작했죠. 그래도 관계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고 0에서 1세 반, 그 후 바로 직장을 구해서 계약직 일을 하게 되었죠. 월급이 대략 130만원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직장도 다니게 되니 출퇴근 중에 어린이집 픽업하라고 차키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듯 보였습니다.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니까. 근데 본인도 직장 다니면서 육아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나 봅니다. 전 여지껏 군말 없이 해왔는데 3달 정도 지나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더군요. 집안은 다시 더럽고 집에 오면 3일 전에 있던 설거지 그대로고, 저는 대신 아이 목욕 및 로션 바르고 빨랫감, 청소 등등 이것만 해도 한두 시간은 집안일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저는 제 할 일 하고 지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퇴근을 하고 와이프랑 아이랑 외식을 하고 나서 집에 왔습니다. 피곤하다고 먹고 들어가서 잡니다. 집에 와서 아이 목욕시키고 로션 바르고 옷 갈아입히고 밀린 설거지도 하고 집안 정리하고 씻고 나서야 11시가 되더군요. 그 사이 와이프는 피곤했는지 아이 재운다고 침대 갔다가 같이 잠들었고요. 피곤한 것 같아서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면 되니까요. 11시 반쯤 저도 자려고 침대를 갔더니 아이가 똥 싼 채로 잠들었더군요. 기저귀를 가는 소리에 깼는지 와이프는 화장실이 급하대요. 저는 아이를 안고서 아기 시트로 데려다가 다시 재웠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저한테 오빠, 화장실 욕조물은 왜 안 버렸어? 아, 딸 안고 바로 로션 바른다고 물 못 버렸네? 그거 버렸어야지. 에휴. 뭐? 그냥 본 사람이 버리면 되지. 그걸 왜 안 버렸냐고 왜 물어보는데? 그냥 본 사람이 하면 되는걸. 아니 그렇긴 한데 왜 신경질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네가 말하는 게 나한테 지적질 해대고 있잖아.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이좋게 내가 못 버렸다고 말했으면 하면 되는걸. 또 나한테 지적해야 되니까 내가 기분이 좋겠나? 오빠는 꼭 언성 높이면서 말하더라. 자꾸 짜증내지 마. 오빠 목소리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언성 높이고 짜증스럽게 말하는지. 니 아직도 녹음하고 있었나? 아니, 핸드폰 바꾸면서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더라고. 그거 오늘 알았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오빠는 항상 그렇게 말한다니까? 나는 언성 높이고 신경질적으로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더 화가 난다. 미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랑 싸웠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말했잖아. 그거 이제서야 알았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일부러 녹음하고 있었다는 건 오해라니까? 아니 미친년아. 혹시라도 네가 일부러 한 게 아니면 바로 지우던가.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한테 당당하게 들어보자고 말할 만큼 별일이 아니야? 확인해보자고 말하는 게 오해가? 그렇게 분에 못 이겨 옆에 있던 반팔 티셔츠로 2번을 내리쳤고 또 때려? 오빠도 약속 안 지키는 거 똑같네. 오빠는 누구랑 결혼을 하더라도 전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도 오빠는 똑같이 때렸을 거야. 미친. 그렇게 티셔츠로 한 번 더 때리고 밖에 나가 구름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이 또다시 왔고 또다시 신고를 했구나. 체념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 꾸몄고 훈육 사실 티셔츠 3에 내려친 거 제가 한 거 맞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조서 내용이 다르다며 정말 티셔츠로만 한 거 맞냐고 물었습니다. 와이프의 조서 내용에는 라이트훅 4회에서 5회, 공포의 쓴맛 한 대 맞았다며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포장했었죠. 2번이나 조서를 다시 받은 후에야 남편이 왜 힘들어하는지 알겠고 모든 말에 포장을 한다는 걸 알았답니다. 와이프는 여자라는 무기와 특히 가정 훈육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여자 쪽 편을 많이 들어줍니다. 형사도 따라 나와서 구름가자 하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이런 거 남자가 불리하다고. 리모컨 던졌다고 해서 신고하고 문 때렸다고 신고하고 심한 말 했다고 신고하면 사실 우리나라 3분의 2 정도 되는 남자들은 다 신고해야 된다며. 그래도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형사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답니다. 속된 말로 형사님도 아내와 싸워서 집 나가서 1년 동안 따로 지내기도 했고 언성 높이면서 욕도 하기도 하고 모든 남편들과 똑같이 그렇게 싸우지만 매번 이렇게 신고하는 아내는 처음 본다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일 많이 신고한 여성이 제 와이프입니다. 현재는 2개월간 격리 조치도 되었고 거짓 진술까지도 서슴지 않게 하는 아내. 옷 등 챙기려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었지만 집 비밀번호 바꾼 상태입니다. 명절날 연락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전화해도 전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명절이 되고 나서야 겨우 연락드렸으며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자신의 딸이 잘한 것도 없으며 그렇다고 사위도 폭력을 썼지만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둘이 너무 안 맞는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해야만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곧 2달 조치는 끝낼 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이번에는 마음을 먹어야겠어요. 사실 아이가 제일 걱정이라 이혼하는 것 자체도 겁나기도 하지만 참 아이는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러 갑니다. 원래 어린이집에 부모가 오는 걸 좋게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애가 부모 따라가고 싶어서 어린이집 생활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자주 못 갑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대로 지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을 진행할 텐데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빠가 친권을 행사할 시 양육비 안 받음, 대신 친권 포기각서 쓰기,
엄마가 친권을 행사할 시 양육비 안 받음, 친권 포기각서 씀, 위자료? 사실 빚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쓴 거 보셨듯이 결혼하면서 아내가 쓴 돈은 4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가전제품, 집, 보험료 등등 모두 제 돈으로 했고요. 남은 건 마이너스 통장 1300만 원이 전부네요. 원래 이거 같이 갚아 나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내가 절반은 부담해야 됩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적당히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에 끌려서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선택에 따른 책임 있는 거 압니다. 그래도 저는 노력했다고 봅니다. 참을 만큼 참아보기도 했습니다. 19번 신고라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신고 당한 겁니다. 싸운 거라면 2, 3일에 한 번씩 말다툼을 했고요. 진짜입니다. 지겹도록 싸워서 어지간한 일로는 저도 화 안 냅니다. 제가 힘들다는 건 그냥 조금 괴롭힘 당하고 징징대는 게 아니라 다음날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며 직장이든 대인관계든 모든 일에 지장이 생깁니다. 최소한의 취미생활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컴퓨터 키는 것조차 안 됩니다. 일반적인 생활은 안 되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마저도 위태로울 지경이라 이혼을 선택해보려고 합니다. 추가, 최근 직장을 이직했습니다. 연봉도 훨씬 더 받게 됐고요. 직급도 이젠 차장이 되었네요. 다행스럽게도 저를 스카우트하신 실장님, 전 회사 사수입니다. 이 평소 일하던 모습을 봤었고 제가 와서 겨우 일적으로 급한 불은 껐다며 든든하다는 말까지 들으니 직장 문제로 또는 급여 문제로는 걱정 안 해도 되었습니다. 현실은 모아둔 것조차 없고 퇴직금마저도 쏟아 부었던 상황이라 현금은 없지만 그래도 30대로서 남들만큼 연봉도 받게 되었고 이혼할 때라도 딸아이 부양할 정도의 경제적 마련은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